어린 나이에 관직에 올라 영모 사건에 휘말려 일찍이 그 숨을 멈춰야 했던 남이에 대한 역사 기록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유자광과 강희맹을 빼놓을 수 없게 되는데요. 강희맹은 세조가 남이를 병조 판서에 임명하자 그 잘못되었음을 말하였고, 남이의 영모 사건은 유자광의 고변으로 시작되어 그 종말을 향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남이의 영모 사건을 이해해 보고자 할 때 남이의 역사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 이전 남이가 실록에 기록되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유자광과 강희맹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본다면 보다 더 이해의 범위를 넓혀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1463년 세조구전 10월 22일 허종을 평안, 황해, 강원, 함길도, 또 채찰사가 되어 북방의 여진족의 형세를 살피고 있던 좌의정 한명회를 보좌하라며 보내면서 선정관의 직책을 수행하던 22세의 남이를 허종을 수행하여 가게 합니다. 당시 여진족은 수시로 우리나라를 넘나들면서 약탈을 자행하는 등 국경 변방 지역의 안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던 터였는데요. 태찰사는 지방에 군사적 변란이 있을 때 임금 대신 그 지역의 군무를 총괄하던 직책으로 재상이 겸임하였고, 선정관은 왕이 행차할 때 그 행렬을 호위하던 무사의 직책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467년 세조 13년 5월 함길도 길조 태생인 이시애가 난을 일으키자 귀성군 이준을 토벌군의 총사령관으로 삼아 군사를 보내 진압하게 하는데, 이때 남이는 하급 무관인 군관으로 참여하여 동행하게 됩니다. 귀성군 이준은 세종의 손자, 즉 태종의 증손이고 남이는 태종의 외증손이며, 두 사람은 1441년생으로 이때 26세로 동갑인데요. 훗날 세조는 남이를 최연소로 병조판세에 임명하고 귀성군 이주는 최연소의 나이로 영의정에 오르게도 됩니다. 단종을 이어 조선 제7대 임금에 오른 세조는 즉위하자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 이북의 북도 수령들을 임명함에 있어 해당 지역 출신자들을 제한하고 중앙의 관료들을 북도의 수령으로 대체해 가고 있었는데요. 당시 지방에는 향리, 즉 지방에서 대물림되는 벼슬아치가 있었고, 이 향리 중에 궁궁등을 세워 새로운 관직을 얻었거나 건국 과정에서 중앙으로 진출했다가 관직을 벗어나 다시 지방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품관이라 하였는데, 이 품관들이 지방에 그대로 있던 향리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지방의 못된 향리를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을 세워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 바로 유향소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소를 중심으로 모인 품관들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을 무시하는 등의 배단이 조선 건국 초부터 항상 존재해 왔었고요. 따라서 세조가 중앙 관료를 파견하여 품관들이 모여있는 유향소의 감독을 강화해 가니 그들 간에 생겨나는 알력은 더욱 커져가기만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함경도의 호족인 이시에는 회령절제사를 지내다가 관직을 사퇴한 상태였는데요. 그랬던 유향소의 품관들의 불평불만과 그로서 고조되었던 지역 감정을 이용해 세조 13년에 일으킨 난이 이시에의 난입니다. 이들 반란 세력들이 지방 수령들을 죽이면서 그 기세를 확장해 가자 세조는 관군을 파견하여 그것을 진압하려 하였고, 반란 세력들은 그것을 이용해 남도의 군대가 함길도 군민들을 다 죽이려 쳐들어온다고 선동하였으며, 그의 두려움과 분노로 흥분한 군인과 민간인들이
유향소를 중심으로 더욱 광분하여 함길도는 대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시에는 이후 여진족까지 끌어들여 그 세력을 확장해 가려 했지만 토벌군에 의해 끝내 처형되고 마는데요. 남이가 변방 반란 지역으로 나아간 그 즈음 예조판서 강희맹은 오이도총부 도총관의 간직을 겸하여 받는데 오이도총부는 중앙군사조직인 오이의 군무를 맡아보던 관하로 도총관은 그것을 총괄하는 정이품의 벼슬입니다. 이 시기가 유자광이 처음으로 실록의 기록에 등장하는 즈음이었는데요. 갑사로서 근무가 교대되어 고향인 남원으로 가 있던 유자광이 글을 올려 세조에게 아뢰니다. 갑사는 양반 자제 중에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여 갑옷을 입혀 오이 가운데 중위에 속하게 하여 서울과 중부지방의 수비를 맡긴 군사를 말합니다. 시인이 고향에 돌아와 있으면서 끼니를 잇던 중 이 시의 일을 듣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활과 칼을 쓰며 자신하고 있는 시는 그동안 부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명령이 다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을 이룰 수 없던 시는 분통함을 누르지 못해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온 사방의 병사를 다 끌어내어서야 이 시해를 처형하려 하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시는 이미 갑사가 되어 언제나 변방에서 공을 세우고 한 번 죽으려 하였는데 나라에 반역하는 적이 나타나면 어찌 먼 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명히 기다리기를 더 참지 못해 마음을 더욱 재촉하여 가다 듣자 하니 이 시가 아직도 광탈하며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다 하는데 어찌 한 적을 능히 처형하지 못하고 전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지금 당장 이 시해를 토벌하지 못한다면 필시 여진족의 땅으로 도망가 계속하여 나라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시인이 미천하다 하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시인이 비록 미천하오나 스스로 나서서 싸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시의 머리를 베어 전하께 바치겠나이다. 갑옷을 입은 군사의 당차고 분기에 찬 글의 내용을 다 듣고 난 세조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는 말이구나. 내가 임명하여서 그 뜻을 이루게 하겠다. 유자광은 서자로 태어나 이때의 나이가 28세일 때입니다. 남이보다 2살이 더 많은데요. 조선시대에서는 서자들이 관직에 나아감에 있어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갑사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께 직접 구하는 용기에 세조가 탐복했던 것인가요? 다음날 세조는 유자광을 불러 어떻게 이 시해를 정벌할 것인가를 물었고 그의 유자광이 아릅니다. 신에게 정병 300을 주신다면 이 시해의 목을 베어 대궐 앞에 걸겠습니다. 다음날 세조는 다시 유자광을 불러 겸사복이 되게 한 다음 눈앞에서 용맹함과 민첩함을 시험하면서 크게 기뻐하기도 하는데요. 드디어는 어차를 지니게 하여 총사령관 귀성군 이준에게 군사의 운영 방법을 직접 지시하기도 합니다. 겸사복은 임금의 신병보호와 궁궐을 호위하는 친위군이고 어찰은 임금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총사령관 이준과 임금 사이를 오가며 양쪽의 뜻을 전달해 가던 유자광을 더욱 신임하게 된 세조는 애조에 특히 명하여 서자인 유자광의 벼슬길을 터줄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밥사로 세조에게 글을 올려 임금의 신임을 얻게 된 유자광은 이렇듯이 승승장구 해나가게 되는데요. 마침내 총사령관 이주는 유자광에게 한 부대를 맡겨
함께 전장에 서게 됩니다. 이사이 남이는 전선에 나서서 용감하게 앞서 싸우며 4~5개의 화살을 맞은 채로도 그 기운에 변함없이 사력을 다해 무공을 세워가니 세조는 남이를 행푸호군으로 삼는데요. 부호군 앞에 행자가 붙은 것은 품계는 높지만 직위는 낮은 행직이란 뜻이고, 부호군은 오이도총부에 속한 종사품의 벼슬입니다. 세조는 다시 유자관계에 설력 부호군의 품계를 더하여 주고 전장에서 가장 용맹함을 나타낸다는 말을 전해 들은 남이는 당상관에 임명되는데요. 설력 부호군은 무관에게 주는 종사품의 벼슬이고, 당상관은 조정에 모여 임금과 정사를 논할 때 당상에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관직, 즉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조는 다시 남이의 품계를 높여 중추부 동지사로 삼았는데, 동지사는 종 2품의 당상관 관직이고 중추부는 현직이 없어 맡은 업무나 그 고난이 없는 당상관들을 속하게 하여 대우해 주던 관서입니다. 반란군의 수장 이시해를 처단하고 귀성군 이준이 돌아오니 세조는 난을 진압한 그 공들을 살펴 이준과 남이를 포함한 10인을 적개공신 1등으로 삼았는데요. 5등까지 구별한 이 공신 대열에 유장함은 끼이지 못합니다. 아마도 서자인 것이 문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세조는 유자광을 따로이 병조 정랑에 임명합니다. 정랑은 정어품의 벼슬이나 육조의 실무를 담당하여 그 책임과 고난이 막강하였는데, 특히 이조와 병조의 정랑은 인사행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조의 유자광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등용에 조정 관료들의 반대가 빗발쳤던 것은 물론인데요. 지평 정효항이 아래입니다. 지평은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 벼슬입니다. 이조와 병조는 특히 중요하여 그 경력과 재주 있는 자만을 골라 써야 하고, 또 지금까지 문무과 출신이 아닌 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자광은 서자인데도 불구하고 종군하여 작은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갑자기 병조 정랑에 임명하셨습니다. 비록 전하께서 그가 서자임에도 특별히 벼슬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 지금까지 내려주신 다른 관직으로도 충분하니 다시 살피소서. 여자 세조와 답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유자광 같은 자가 몇이나 있더냐. 나는 뛰어난 인재를 보았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거론치 말라. 이에 정효황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아뢰니다. 유자광이 서자임에도 전하께서 벼슬길을 터주셨으나 지금은 이르오니 세월이 지나 그 자손 때에 가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유자광의 재주가 탁월하더라도 넘치면 모든 일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 서자로서 육조의 난관에 임명된 것은 이때의 유자광부터 시작된 일입니다.